많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그런 기술의 결이라든지 그런 결로 이제 풀 수 있었는데 얘만 사실 그 당시에 조금 낯설었던 지문 중에 하나라서 한번 좀 잡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중에서 오늘 같이 읽는 그 글감과 유사한 소재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뉘앙스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재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 첫 페이지. 비문학 첫 페이지에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한 번쯤은 같이 얘기했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내가 놓친 게 있나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하지만 이게 없고, 네, 봅시다. 이게 법률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나온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 전만 해도 약간 어떤 뉘앙스들이 조금 셌어요. 이 법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들이 등장하는데, 조교님 혹시 에어컨 켜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기억해 하셔야 되는 지문이 뭐였어요? 그 방충망 지문. 원래는 그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데 계약이 있다면 이제 세입자들이 고칠 필요도 있는데 이때는 그게 안 되고 이때는 그게 안 되고. 약간 이런 뉘앙스들의 글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점유계정 이런 이야기들 글감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수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예약이라는 뉘앙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브릿지 9월 브릿지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6월 9월이 나오고요. 그때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은 그 다음 연도 혹은 그 다다음 연도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들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게 이게 전전 연도지만 그것도 뉘앙스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6월 보기 전에 좀 참고할 만한 이슈는 될 수 있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그래서 주어가 만들어졌죠.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서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이 정보, 이 글감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상식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법부,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행정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권이 분립해야 그 법률 체계가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는 나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건 어디라고요? 입법부라고. 입법. 근데 이 작품의 결들은 뭐야? 어떠한 경우, 원래는 입법부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를 한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 글감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걸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 주체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첫 번째, 행정 규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행정 주체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항상 이제 국가, 지방단체 이런 뉘앙스를 이제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서 이 규제는 두 가지의 이슈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가 권리제, 그죠? 의무부과. 이것을 하는 이미지로서 조금 잡아주시면 끝나는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 규제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전제 조건이 붙어주죠. 전제 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이 세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여기를 기반으로 그러나, 여기를 기반으로 이제 그러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대법 구조가 나왔죠.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국회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행정부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 뭐였어? 바로
대통령도 이 행정부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이제 캐치해 주실 필요가 있었고요. 행정부나 여기 또 나와서 지방자치단 체들이 법을 만드는 거 괜찮아 이상해? 원래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와요? 얘네들이 하는 걸 행정입법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던져주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입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행정부가 얘기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드론과 같은, 그래서 이제 좀 추상적이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론과 같은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규제를 발휘해야 되는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니? 이유가 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넘버링까지 아주 친절하게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인과가 나오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가 첨단 기술. 그죠? 그리고 즉각 대처. 그다음에 개별적 상황과. 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는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법이라는 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치졸하게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법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애초에 법을 만든다라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이미지가 되게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는 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고, 정당방위일 때는 어떻게 되고, 뭐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뭐가 붙여나가는 과정들이요? 부과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왜? 법은 되게 추상적이고 현실은 되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다 그거를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점점 법이 발전한다는 거, 이런 세부 조건들이 늘어난다는 이미지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입법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들은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같이 해야 되냐면, 이 입법부의 특징과 반대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입법이 만드는 건 무겁기 때문에,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기 어려워요. 법 만드는 게 쉬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무분별하게 법을 찍어낼 수 있고, 뭐 대통령이나 그런 독재자들이 잘못하면 우리한테 되게 많이 피해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제한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행정입법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예시를 뭘 보여주고 있어요? 주로 실제로 이게 서양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항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나라에. 반드시. 근데 이번에 드론이라는 게 생겼네. 근데 드론은 보고해야 돼? 우리가 이거 띄운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드론을 존나게 크게 만든 거예요. 드론을 존나게 크게 만들어서 마치 비행기처럼 사람을 탈 수 있는. 그럼 얘가 날 때는 원래는 비행기라면 등록을 했었어야 되지만 드론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법을 다시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그죠?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때 뭘 한다? 행정입법을 한다.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안 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국회가 만들어져. 그게 본질이니까. 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질문을 이제 넘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다음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을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는 거슬릴 필요 없어요? 등에는 초점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와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느낌이 와야지. 그리고 항상 글을 읽을 때 가장 세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잡혀준 이 기준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기준의 차이점들이 같이 따라올 테니까요.
첫 번째로서 뭐가 등장합니까? 행정 입법 위임 명령이 등장. 위임 명령. 뭔가를 위임해서 내 권리를 넘겨줘서 명령을 만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르면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따라 입법을 행정부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만드는 권리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을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야 돼. 그 다음 것들은 위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위임 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구조죠? 이거잖아. 요것 때문에 요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정당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 나갔죠. 그래서 체크하시는 전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법령으로 제정할 때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위임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저촉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따라서 뭘 하면은 포괄적 위임을 하면은 그때는 위임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정확히 정해줘야. 얘의 권리가 이만큼 있었잖아. 그리고 얘도 권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걸 떼서 얘한테 넘겨준 거야.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살짝 여기 좀 쓸게. 야, 이거 하기는 하는데 야 이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이래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포괄이 아니라 되게 명확하게 범위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포괄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도 이 비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문학 첫 번째 정했어요. 이것도 이제 포괄.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대강,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반대말은 디테일하게, 특정하게, 정해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위임된 행정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금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을 지금 이거 안 주면 정당화될 수가 없다. 포괄적 위임을 하면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서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법률에서 여기서 만드는 이 위임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추측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여기에 없는 게 여기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에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더 나아가면 될 수가 없다. 더 과하게 해석하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다음 근데 다만 이게 포인트죠. 자, 원래는 이렇다. 원래는 이런데 이제 이런 불어야 되겠지. 원래는 이런데 옛날 다만 항상 여기에 또 강점이죠. 항상 여기에서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다만 행정규제로부터 첨단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범위가 넓어진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뭐가 등장하면 비례가 등장한다면 반드시 체크를 하자. 그래서 뭐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첨단 기술적인 요소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위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뉘앙스를 잘 봐야 돼. 내가 받은 게 점점 커진다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인 거죠. 받아서 커진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된 억구의 의미를 확대하여 축소하여 제정돼서는 안 되고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죠.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죠? 하나가
범위를 벗는다. 범위 벗어나. 단어 자의적 해석.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 이건 결국 어디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지는 거예요. 이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위임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건드린 것뿐이니까 다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다 전부 다 전제 조건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위임 명령의 개념이에요. 위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얘의 이제 두 번째 차이점과 비교하면서 이제 리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겠죠. 두 번째. 행정 규칙은 그래서 두 번째 행정 규칙은 그래서 이제 브릿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원래 행정부의 직계다. 벌써 거슬려야 돼. 원내. 그럼 원래 이런데 이때는 안 그래. 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원내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에 대한 행정 입법으로 고시 예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 이거 아까 안 읽을 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나 한 줄 띄워 넣었잖아. 여기 뭐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뭐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뭐 해야 되니까 적용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야?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위임 명령의 포인트 중에 한 줄이었죠? 왜 이거 띄워 놓는데 아무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 이거 잡았어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절차 필요 없고 얘도 모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가 필요가 없다? 위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본질적인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이걸 잘 느끼면 느낄수록 시간이 이제 좀 단축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과 관하여 행정 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데 또 원래는 이런데 원래 하지만 예외. 그래서 그 예외의 그 지점이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져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 입법의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 입법의 유형을 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안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됩니다. 그냥 문제 덩어리. 자, 첫 번째. 원래는 뭘 하면 돼요? 원래는 첨단 사항이 얘가 포인트가 뭐야? 첨단 요소가 너무나 빡세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미국과 소련이 개빡세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 그럼 이제 서로가 누가 더 국가적으로 힘이 센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왜? 사회주의를 하면 나라가 부강하다. 그렇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면 나라가 부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편 헤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첨단 기술은 뭐였을까? 바로 우주 전쟁이었어요. 누가 인공위성을 빠르게 띄워낼 수 있는가? 달을 누가 먼저 가는가? 누가 더 많은 우주적인 이야기, 외계인을 더 많이 찾아내는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야 이거 좀 위험하니까 너희 하지 마 라고 제정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빨리 로켓 쏴야 되는데 막 켜버리는 거야. 법 때문에. 그 옆에서 소련이 쏘아 올리는 거야. 미국이 쏘아 올린단 말이야. 이런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특허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의성 때문에 지나가 버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법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위임 명령도 어때? 느려. 그래서 원래는 뭐야? 촉박하면 위임 명령을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경우 이 첨단 사항이 빡셀 경우는 뭘로 해도 된다?
행정 규칙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보다는 빠르게, 법률보다는 빠르게.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필요할 때 얘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잡고 가느냐 안 잡고 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리고 이제 위임 명령이 법률로 받은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죠. 위임 근거 법률이 뭐만 한데 이것도 나이법비 구조예요. 이때 뭐는 정해주고 뭐는 안 정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가 범위는 정해줘야 돼. 왜? 이거는 우리의 원칙이야. 빨리 해야 된다고 막 던져주면 이거 남용할 사례가 있단 말이야. 우리 빨리 우주전쟁 이겨야 돼요. 빨리 내놓으세요.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지들 멋대로 막 갑자기 무기 만들고 갑자기 사람 갖다가 막 실어 막 이래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범위는 정해줘야 돼. 하지만 뭘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체를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 원래는 위임 명령을 했었어야 하지만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행정규칙으로 넣어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바운더리를 조금 더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 행정규칙은 위임 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디테일이지. 이 부분이 다 똑같아. 이 부분은 원래는 얘랑이랑 달라. 얘는 절차 필요하고요. 위임도 받아야 되고요. 다 해야 돼. 근데 얘는 할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촉박한 경우에는 얘 할 거를 대신해 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는 받아야 돼. 봐봐, 이 두 개잖아. 첫 번째가 위임이었고 두 번째가 절차였어. 근데 여기서 1번 위임은 받아야 돼. 이거 위임은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2번 뭐는 안 해도 돼. 절차는 하지 않아도 돼가 포인트인 거야. 이제 앞으로의 비문학은요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OO인데 여기가 OX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어볼게. 이제 여기 A랑 B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다르지? 여기 이제 집중시켜 놓고 여기가 1번, 2번. 그럼 A와 B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집중시켜 놓고 여기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르네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 같음에도 불구하고 찍어온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절차가 없다라는 거 동일하지만, 그죠? 절차가 없다라는 것도 동일하지만 이 위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하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지정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 명령과 행정규칙에서 구별됩니다.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이 세 번째 이 조례가 등장을 합니다. 되게 거슬리는 게 뭐예요? 지방인 거고요. 지방,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얘는 좀 전체적인 부분들이에요. 국가 전체적인 부분들이고 얘는 약간 어때요? 약간 지방이고 지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포커스한 것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체가 얘는 전체 의회인데 여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방의회라는 점도 차이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A, B 묶이고 C 따로죠.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 명령 구배되고 조례도 행정규칙을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됩니다. 거슬려야 되죠? 조례, 도에. 도사 되게 예민해져야 돼 이제. 조례, 도. 그래서 얘 역시 위임의 근거예요. 얘 역시 위임의 근거. 그 다음에 그리고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별 5개죠. 느껴야 돼. 문제가 나오겠구나. 뭘 받을 수 있대? 포괄적 위임을 뭐 할 수 있대? 받을 수 있대. 이거 읽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받는 순간 얘는 의미가 없어져. 근데 얘는 그래 니들 지방일들은 니들 나름대로 해. 왜냐면 지방마다 특색이 다르니까. 야 바닷가한테 육지의 이슈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다른. 자 봐봐 공통점은 뭐예요?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게 공통점. 셋 다.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포괄적 위임이 되고요.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어디에 있게? 범위는 정해줘야 돼. 하는 행정 주체가 다를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포괄적이면 안 돼요. 얘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해요. 읽으면서 이게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좋아요. 물론 안 돼도 괜찮아. 글감 보고 이런 문제를 본 다음에 다시 인지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내가 뭘 놓쳤을지 돌아갔을 때 요걸 다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키워드 날려먹으면 답이 없어. 캔트의 이미지를 날려먹으면 어떤 정보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빠져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다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이게 궁극적이구나. 단어 자의적 해석도 역시 단어 어휘 얘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좀 정돈을 할 것 같아요. 나오겠지. 대조도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조례는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걸쳐 제정된다. 그래서 절차. 포인트. 얘만 없고 행정 규칙만 없고 나머지는 다 얘 포인트. 요 구조 글감을 좀 이해하시는 뼈대. 이게 이제 기본. 지금 6월 보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글감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6월에서 이 정도 난이도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는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는 이런 뉘앙스일 거예요. 이런 뉘앙스일 거야. 결국은. 근데 이거랑 비교하는데 이거 5 같은 문제 틀려오면 답이 없다.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인지하라고 이제 이번에 오프닝으로 이제 보여드린 거고.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에 1번 보자. 어디서 나온지 한번 보자고요. 1번.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행정 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재정 주체가 동일하다. 벌써 망했죠. 벌써 망했잖아. 이미 얘는 뭐야? 지방이야. 그러니까 얘 차이점에 대해서 벌써 첫 번째로 등장시키는 거고. 두 번째. 행정 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사항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바로 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방. 바로 여기서 끝날 거예요. 벌써 3번. 행정 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안 되는 게 있었죠. 이게 빨리 나와요. 어디 있어? 원래 이 행정 규칙이 있었지. 얘네들은 왜? 근거까지 나오면 끝이야. 왜? 모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바로 지금. 4번. 행정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어디에서 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손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손을 들어야 돼. 얘는 가능하고 얘는 가능하지 않아. 어차피 글감은 똑같을 거거든요. 빨리 찾기 운동이에요. 빨리 찾기 운동. 그래서 어딜 좀 세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첫 번째 이슈들은 뒤쪽에서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내. 그 생각하시면서 이런 글감들은 좀 보시고. 5번에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게 본질이었죠. 왜? 이유에 대한 이야기. 뭘 좋아한다고요? 인과성을 좋아한다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걸 하는 이유. 프로블럼 솔브예요. 어차피 그게 문제 제시 어떻게 해결. 이 구조를 그냥 사회적 입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27번.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는 것은 이것도 오답률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현혹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글감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얘가 왜 넘길까? 네, 기억 볼게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아까 전에 나왔잖아. 여기야. 왜 이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을 던져줘서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여기가 아닌 것들을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얘기랑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똑같은 거 찾으면 1번. 그 위임 명령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능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 똑같은 말들을 다른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왜 넘겨준 거에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내가 준 거에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거기서 근거를 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풀어 쓰는 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범위를 벗어난다. 이 얘기랑 똑같다라는 걸 납득하시면 됩니다. 이런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들.
28번 1번 행정부의 집계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얘만 그래. 얘만 필요 없어요. 2번 행정부의 집계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또 나왔죠? 범위의 차이점 나와요. 3번 행정규제를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절차를 하냐 안 하냐의 여부도 또 등장하고 있고요.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어디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냥 이때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하지만 범위는 정해지고 주체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 투로만 넘겼어도 그래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5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헌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다. 차이점. 얘가 얘로 넘어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신속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신속하게 포인트는 뭐예요? 첨단 기술적 사항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범위가 커진다라는 우리 비례 잡았었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뭐 해야 돼? 커야만 해. 만약에 같으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전제 조건이 더 높아야 돼. 그래서 범위를 더 크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더 커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스마트한 문제죠.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되게 느낌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29번 이것도 원래 이런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지만 이렇게 미트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 신나게 봐봐. 신나게 뭐뭐 봤어?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나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게? 나는 위임명령? 나는 행정규칙? 나는 조례? 이렇게 하고 접근한단 말이야.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은 해보라는 거지. 그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두세요. 왜 맨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틀려오냐는 거지. 봐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법률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법률. 그러니까 법률은 사실 누구 거게? 오리지널 법률은 얘 거야. 그냥 원래 얘가 쓰는 거야. 얘가. 법률은 얘가 하면 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3조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한 줄 안 읽은 거에 뭐 있어? 대통령, 국무총리,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얘는 뭐다? 위임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뭐 적으면 되고요? 위임명령 적으시면 되고요.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을 설치하려면 신고하셔야 되는데 또한 위 법률, 또 법률, 신고제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건데 마지막 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땡땡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 등장했으니까 조례라는 구체화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풀기 전에 이거를 구체화를 해야 돼요. 뭐야? 우리가 읽어낸 근거에 따라서. 만약에 다가 우리의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행정규칙이 나왔었어야 되죠. 그럼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뉘앙스가 나와야 돼?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적용한다는 뉘앙스나 절차나 위임을 받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야 우리가 얘를 찍을 수 있는 이미지였단 말이야. 틀린 놈들 보면 다 뭐야? 억지로 얘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원래 과거에는 뭐였을까? 새로운 거 나오지도 않아. 가나다 비교하는 거였단 말이야 원래.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주가 되는구나 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적절하지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4번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근데 얘도 뭐야? 포괄적 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해져야 돼. 얘도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단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지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하잖아.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게. 자, 글감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단어를, 어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축소하거나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일단 교집합.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확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를 같은 의미일 것이다로
유추할 수 있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야 내가 수능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3번 같은 거에서 거슬리지.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얘네들 둘 다 보니까 교집합이잖아. 둘 다 절차를 해야 되고 절차 없는 건 예쁜이잖아. 이런 것도 이제 잘 다스리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이러고 있잖아요. 얘는 지방, 얘는 전체. 이 뉘앙스의 차이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요거 그대로 이 특 3개 심어놨거든요. 하나는 좀 그렇고 특히 맨 마지막 아마 사회문화 10강인가 그럴 거야. 맨 마지막 번호. 맨 마지막 뭐야? 박지성 11이 사회문화 11. 맨 마지막에 11은요. 이렇게 변화하기 되게 좋은 글감입니다. 그래서 막 이해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라고 조금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쯤에 한 번쯤은 나올 만해요. 수능은 잘 모르겠어. 수능은 쉽게 내면 나오고 어렵게 내면 얘보다는 더 낼 게 많아서. 하지만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법률과 실제 사례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 있겠죠? 요거 정도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OX 이런 뉘앙스. 오케이. 그래서 비문학은 이 정도로 하죠. 이렇게 해서 잠깐 끊었다가 오늘 문학 좀 많이 합시다. 저번 주에 댕동홈이 하다가 댕동 됐는데 그래서 영상 올려드리고 했는데 거기가 내신 범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오늘 해서 저번에 못했던 과제물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스트렝트는 어차피 넣어드렸으니까 이거 좀 같이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문학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